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시장의 그린라이트를 포착하는 마켓 그린라이트 임지혁 센터장. 저는 박정배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주 보네요. 아, 네. 네, 일단 요번 4편이죠. 이제 벌써 4편이 됐는데 요번 4편에는 저희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까지는 종목들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아 보이는 종목들 그런 것들 좀 같이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매크로적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많이 괴로우시죠? 아, 네. 뭐 네. 좋은 날이 오겠죠. 네. 증시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니까 네. 네, 일단 한번 믿음을 가져보시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SVB에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하죠. 네, 그 파산 얘기가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네. 나왔었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그거에 대한 여파 때문에 어저께 미국장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네. 어쨌든 국내 시장은 오늘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봤었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잠깐 리뷰 보고 그래서 이제 네. 좀 말씀드릴 건데 저번 편에 우리 이인숙 부장님이 그 엔터 쪽 YG 엔터, 네, 네. 그다음에 미용 쪽으로는 뭐 비올 한스바이오메드, 네, 네. 그다음에 또 한전기술, 뭐 AP 위성 뭐 이쪽으로 좀 봤었는데 저희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보면은 최근에 오히려 그 SM하고 하이브하고 네. 카카오 엔터 얘기 때문에 예. 그쪽이 많이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그 하이브가 이제 그쪽 예. 매수 쪽에서 이제 그 SM. SM에 손을 떼기로 하면서 오면서. SM이 이제 한 19% 빠졌나요? 그저께. 네, 네. 그 정도 그렇게 많이 하락했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영향을 받았은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 건데, 근데 하여튼 YG가 이제 좀 늦은나마 좀 최근에 이제 IP 매출이나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승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하고 이제 그 SM이나 이런 그 엔터 쪽 부분 때문에 좀 빠지긴 했었는데 회사 문제, 그러니까 어떤 기업 문제 때문에 빠진 건 아니니까 좀 계속 유심히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스바이오메드도 임용 관련해가지고 네. 리프트 실 아마 그걸 얘기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했던 그 보형물 네. 그런 것들도 얘기했었는데 아마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3일 연속 좀 많은 조정을 보였는데 네. 조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충격이죠. 지금 계속 맞습니다. 그런 그 시장의 매크로적인 이야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우리 인텔리안 테크나 이제 AP 위성 해가지고 그 이승환 과장, 홍승환 과장. 홍승환이요. 이름도 성도 바꿨네요, 제가. 네. 인텔리안 테크라든가 AP 위성 있었죠. 근데 보면은 그 이제 인텔리안 테크는 이게 그 스타링크 그때 네, 이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국내 이제 들어온다 해서 위성 접시죠. 그래서 이 네. 수신을 받는 그런 접시 쪽에 이제 좀 각광을 받을 거다 얘기 나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받았고 AP성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죠. 그 한전기술이 그 저번에 이인숙 부장이 첫 회 1편에서 좋아 보인다는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갑자기 옆으로 기다가 확 올랐어요. 이제 그 원전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전 얘기들이 나오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팔라듐 가격들도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어. 원자력 관련된 그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원전 관련된 주들도 좀 움직였었는데 일단 꼬리 달고 내려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예, 하지만은 거래량도 터져가지고. 근데 거래량 터지고선 떨어지는 모습이니까 어쨌든 매크로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봐도 되겠지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해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매크로 문제 때문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시장이 좀 안정되면 다시 그래도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종목들이라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지금 예금자 보호 다 해준다고 네. 어저께 얘기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긴급하게 또 성명서도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빠졌어요. 일단은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핵심은 이제 예금자 보호는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제 예금하셨던 분들은 뭐 안정적이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투자했던 뭐 주주라든가 이제 이런 그다음에 어떤 뭐 그쪽 포지션에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서프라임 때를 비교를 해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뭐 연쇄적으로 다른 은행들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다른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끼치면은 어쨌든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뭐 결론적으로 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뭐 파생을 투자하는지 뭐 이렇게 해서 어디가 이제 피해 규모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바젤 3, 바젤 3도 이제 네. 그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그렇죠.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했어요. 맞습니다. 네. 규제도 되게 심했고요. 뭐 계속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금일 CPI 발표도 이제 좀 중요한 문제가 네, 있을 그렇죠. 거고 6% 언더로 이제 내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FOMC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 네, 23일 FOMC에서도 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50bp 인상할 거냐 지금 그런 얘기 나오다 갑자기 실리콘밸리뱅크 동결 파산이나 뭐 이런 거 하니까 동결까지도 지금 확 내려오면서 네. 그래서 시장이 약간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쪽으로 확 쏠리는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근데 또 달러 인덱스는 별로 급등은 안 했고요. 사실은 또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또 암호화폐는 오르는 거 보니까 이게 시장이 약간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한 오늘부터 다음 주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시점이 될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렇게 저희가 많이 하락한 날 또 이렇게 해서 부담감이 마음이 천근만근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국고채 채권이 그러다 보니까 안전산 선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채권 금리들이 지금 장단기 스프레드도 미국도 붙고 있고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죠. 그리고 그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들도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보면은 그 30년물 국채 지금 그 ETF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제 왜 30년물인지는 아시겠죠, 부장님? 네. 10년물도 물론 똑같이 방향성은 똑같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 네, 레버리지 예. 효과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10년물보다 30년물이 뭐 그냥 러프하게 한 세 3배 그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10년물 변동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의 ETF에서 투자하는 그렇죠. 그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면은 코덱스 국고채 30년물인데요. 이게 최근 사이에 9만 한 6천 원? 9만 6천 원 정도에서 10만 2,700원까지 한 15%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게 다른 국채 ETF 30년물도 마찬가지로 요 코덱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저희가 KB스타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거도 있고요. 이런 국채 30년물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뭐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그렇죠. 예, 주식시장이 이제 내일부터 뭐 계속 시장이 부러지고 FOMC까지 계속 이게 지속된다면은 투자자들은 뭐 넉넉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면은 이미 좀 올랐긴 하지만은 그렇죠. 이런 국채 30년물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선호할 때는 좀 옮겨 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변동폭이 작년 10월에 보면은 55,120원이었어요. KB스타 국고채 30년물이. 네. 근데 지금 2023년 올해 2월이니까 한 2개월,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74,000원이니까 55,000원에서 74,000원이니까 거의 한 약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 거의 수익률이 40%죠. 40%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국채 ETF가 그렇게 뭐 10년물이 가격은 조금씩 촘촘히 움직이지만 30년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30년물은 좀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레버리지 상품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죠? 예, 그냥 국채 30년물 상품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투자 뭐 제한 그런 거에도 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고 뭐 그런 투자 스킴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국채 수익률이 지금 계속 올해 1월 2일 날 3.83이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3.83에서 3.5까지 빠졌다가 다시 3.9까지 올랐다가 다시 3.3까지 빠진 상황이라서 국채 30년물의 매매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드렸습니다. 요새 가장 그 업종 중에서 핫했죠.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거의 뭐 23만 원에서 뭐 공매도 세력이 다 뭐 파산 얘기. 네,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돌고 루머도 돌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겨내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수급을 뚫고 올라왔고 그런 이유는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급등한 종목들 보면 이제 에코프로 쪽하고,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있었고 또 뭐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이 있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밸류체인을 갖춘 회사들이 먼저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 이제 핵심 원자재법, 이제 CRMA, 그러니까 미국판 IRA. CRMA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IRA랑 IRA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 거기 미국판이고 그거에 확대된 유럽판이 이제 CRMA인데 이건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배터리를 만들든 뭐 영내에서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이나 자기네들 나라 뭐 국경 안에서 뭐 핵심 원자재 조달 비율을 높이고 배터리를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제 사용 의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시 하다 보니까는 그런 종목들이 좀 다이나믹하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2달 동안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뭐 한 2배 정도 오르는 경우. 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만 간 게 아니라 뭐 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그 대형주 네. 높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쪽 그렇죠, 그렇죠. 예, 그쪽도 이제 삼성 SDI도 올랐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었죠? 우리 LNF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신호탄이 됐죠. 그러니까 삼성 SDI가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회사였죠. LG나 SK에 비해서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를 이제 좀 덜 받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이제 그 공장에 가셨다고는 이제 얘기가 삼성 그 이제 네, 맞습니다. 예, 가셨다는 얘기가 옛날에는 전혀 네. 한 번도 발도 디디지 맞습니다. 않다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 정도로 이제 삼성도 배터리 쪽에다가 사업에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죠.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GM하고 삼성 SDI도 뭐 GM하고 그 합작하고 그다음에 볼버도 뭐 추가적으로 계속 합작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어쨌든 셀업체가 이렇게 확 갈 줄 몰랐는데 이제 확 올라오면서 네. 시가총액도 바뀌고 이제 배터리에 거의 뭐 그 세계 지도가 이제 완성되고 있다. 뭐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가 이제 거의 뭐 배터리 쪽이 옛날에는 뭐 이제 바이오였는데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자 이렇게 셋업체들이 올랐는데 그 다음 이제 후속주자들이 뭐냐 이제 우리가 그걸 좀 그렇죠, 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LFP 배터리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네, 뭐 맞습니다. 한번 뭐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이제 뭐 삼성 SDI 쪽 밸류 체인지 뭐 포스코 케미칼이 뭐 10년 동안 40조 발주인데 얘기 나오면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뭐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뭐 상신 EDP라든가 TC 스틸도 사실 많이 올랐고요.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상신 EDP나 TCC 스틸이 결국은 캔 만드는 회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도 올랐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리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제 안 볼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올해도 뭐 경제 추진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높은 업종이니까 대신에 이제 이쪽이 부담스러우면 이제 다른 쪽도 분명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한 1시간 전인가 이제 기사가 이제 반박 기사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네. 일단 뭐 테슬라가 이제 보통 LFP 이제 배터리를 이제 중국 내수용으로서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BYD 거를 이제 주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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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BYD가 뭐 성능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화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뭐 이번에 뭐 인베스트 데이가 뭐 실망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모델 2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저가형으로 해가지고 보급형. 그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도 안 했지만 어쨌든 그게 출시가 될 건데 결국에는 LFP 채택률이 계속해서 좀 높아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이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도 얼마 전에 이제 LFP를 채택을 하겠다는 얘기 나왔고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BYD가 그게 아니라고요? 네, 일단은 다시 아니라고 계속한다고? 하는데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제 그쪽에 진출을 하려는 건 자명한 것 같아요. 자명 계속 일단은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각형으로 해서 LFP를 이제 양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G와 에너지 솔루션 사실 ESS용으로만 지금 현재 네, 하고 맞아요. 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가 모델 2가 나온다고 하면 LFP를 채택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어쨌든 배터리용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LG 엔솔 같은 경우 저 테슬라에서 그 전기차용 LFP 배터리 네. 뭐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모델 2 네. 거기다 좀 이제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죠. 혹시 그 다음에 트럭 상용화 트럭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에도 들어가나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4680 배터리. 4680 네. 사이버 트럭은 4680 들어가는 그렇죠, 원통형 배터리고 그렇죠. LFP는 모델 2에 투어가 들어가고 이제 저가 보급형이니까 시장이 이제 양분된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이니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 거리가 높고 출력이 높고 밀도가 높은 이제 배터리를 쓰는 거고. 그렇죠. 예, 이쪽은 이제 좀 싼 대신에 예, 좀 이렇게 내구성 좋고. 그래도 한 400 몇십 킬로는 간다고 하던데 LFP도? 네.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NCM 한 6 시리즈 정도까지는 주행 거리가 나온다고 지금 알고 대단해요. 있습니다. 그것도 네. 많이니까 또 그렇죠. 이제 많이 개발됐죠. LFP에 뭔가 첨가제를 넣고 그렇죠. 이제 네, 저 밀도를 높이고 뭐 그렇죠, 그런 작업들을 하는 종목을 지금 얘기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결국은 그거죠.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일단은 이제 실제로 그러면 LFP용 양극재를 이제 만들 텐데 만약에 물론 뭐 소문이긴 하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번 이제 실적 발표 때 이제 뭐 깜짝 놀랄만한 회사랑 제2의 그 조인트 벤처 회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테슬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LFP 파우치형 배터리, 파우치형, 파우치형 배터리. 예.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같은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얼마 전에 뭐 테슬라 이제 양극재 증납 이슈가 있었던 LNF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LNF. 네, LNF 같은 경우도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이제 복수의 이제 회사로부터 이제 LFP 관련된 이제 주문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특허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거든요. LFP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LNF 같은 회사들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통해서 이제 테슬라 쪽으로 나올 수도 근데 있죠. 박 부장님, 근데 저 네. 옛날에 박 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네. 근무하면서 얘기를 네.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LG LNF가 네, LNF가. 공장이 이미 주문을 많이 옛날에 받아놔서 더 이상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게 네. 없다, 추가 주문을 받을 수 없다, 이미 꽉 차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일단은 이제 LNF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수율이 용량이 지금 캐파가 되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교환사채, 그러니까는 EV를 이제 발행을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번에 3천억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5천억까지 늘린 상황이고 이제 들리는 소문이지만은 이제 그게 이제 JP 모건에서 30% 할증되는 조건으로 해갖고 그래서 어쨌든 이미 기사에 나온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기사에 지금 나온 내용이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들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만큼 막 확장 이런 것보다는 일단 수주를 받으면은 차곡차곡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늘려놓고선 캐파 늘려놓고선 네, 받는 사실 게 요새 아니라. 트렌드는 캐파 늘려놓고 네, 받는 게 네, 트렌드긴 네, 한데 네. LNF는 좀 보수적으로 일단 네. 캐파 받고 그다음에 네. 증설하고 네, 그렇죠. 이런 식이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양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LNF는 아마 또 가능할 거라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지금 다시 저평가됐다고 지금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케미칼 대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저렴하고요. 그밖에 이제 폐배터리 아까 얘기했지만은 네.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은 이제 레드우드 미국의 레드우드, 폐배터리 업체랑 이제 JV 설립해서 미국 진출이 어쨌든 올해는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노 머티리얼즈라고 그 수산화 리튬 정제한 정제한 그 회사하고 또 합작해서 국내에 이제 공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최근 LNF 주가를 보니까 한 28만 5천 원 찍고선 이것도 조정 좀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근데 에코프로빔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올라간 폭은 그렇죠. 굉장히 적다는 적죠. 거고 네. 최근에 기관 수급하고 저기 외국인 수급 보면 외국인이 좀 들어오다가 지금 나간. 네, 그래서 근데 오늘도 사긴 샀네요. 사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외국인이 좀 외국인은- 샀고요. 네, 뭐 연기금 같은 것도 최근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네. 연기금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네, 아직까지 에코프로나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저평가됐다. 그렇죠. 그런 컨셉을 한번 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렇죠. LFP 관련해서도 그렇죠. LNF가 계속 진출을 그렇죠. 할 거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EB나 이런 것들 발행을 통해서 어쨌든 증설 네, 그렇죠. 작업을 계속 네. 해나갈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은 보시는 이제 건 무엇인가요? 첨보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첨보는 네, 그러니까 아까 상무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결국 LFP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첨가제를 통해서 맞아요. 주안결을 넓히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첨보라고 할 수 있겠죠. 테슬라가 만약에 이제 LFP를 한다고 하고 뭐 4680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LLF는 저번에 이제 증납 그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증납하는 거 계획을 얘기를 했고 첨보도 그쪽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예상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작년에 4,700톤 정도 생산했는데 올해 한 17,000톤 정도 생산 네, 예정이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거의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네. 한 3배? 3배 정도. 3배 네. 넘게 지금 생산 능력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IRA나 CRMA 같은 네. 법안이 되면은 중국제를 아무래도 좀 배제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장 경쟁을 하는 회사들이 중국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동박은 저도 좋아하는데요. 네, 뭐 동박 DI 동일이나 SKC나 뭐 그렇죠. 동박 회사들 많죠. 근데 그 중에서 SKC를 네. 좀 말씀을 했는데 SKC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그러니까 SKC 같은 경우는 저번에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제 4680용 동박을 이제 양산할 거라고 이제 나왔었거든요. 네. 동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이제 소재 업체들 대비해서 별로 안 좋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제 경쟁이 뭐 심하다. 그 다음에 양극재처럼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판가를 바로바로 반영시키는
를 할 수가 없었었거든요. 이 구리 그렇죠. 가격이니까 그렇죠. 이제 구리 그렇죠. 가격이 최근에 확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판가를 거기다 이제 전이를 시켜야 되는데 맞습니다. 전이가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이가 가능하게끔 한 뭐 양극재 같은 건 뭐 1개월, 2개월 다녔는데 어제 동박은 뭐 6개월, 1년 다녔는데 지금은 한 2개월 정도로 그 레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 주가 자체도 SKC 보면은 네. 예, 많이 계속 바닥에서 그냥 바닥에서 계속 헤매다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사기가 이제 부담스럽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좀 아까도 말씀드린 매크로적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은 그렇죠. SKC도 굉장히 그렇죠. 좀 좋게 보인다는 거. SKC에서 뭐 또 자세한 뭐 거예요? 하반기에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소재든 그러니까 인건비가 비싸니까는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같은 데 공장 짓거든요. 그게 하반기 때 완공이 됩니다. 하반기에 동해서 양산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P도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Q도 이제 생산량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격 전이도 잘 돼서 그렇죠. 판매 가격도 늘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양산액이 사면 많으면은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IRI나 CRM하고 그렇죠. 똑같은 법에 이제 좀 그렇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유율이 전 세계 1위예요, SKC가. 아, 그럼 뭐. 네, 네. 전 세계 1위고요. 근데 이제 뭐 양극재나 이런 것만큼 뭐 이렇게 희소성이 굉장히 많다 이러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P나 Q가 늘어나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대주전자 재료나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대주전자 재료 같은 회사들 이제 못 오른 거 얘기하니까 나노신 소재는 이미 그렇죠. 많이 올랐고 그렇죠. 예, 네.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LFP에 이제 그 안정화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같이 떴어요. LFP 뜰 때.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왜 보시는 거죠? 일단 나노신 소재가 오른 이유가 사실은 이제 결국 올해에서 시작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라는 이제 배터리가 이제 개화되는 거를 맞춰서 올랐는데 실리콘 음극재는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이제 흑연 음극재 같은 거보다 그 이온 전도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잘 되기 때문에 결국 출력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부피가 이제 팽창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막는 게 CNT 도전제인 거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탄소 나노튜브라고 해가지고 근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라는 게 있고 다중벽이라는 게 있는데 다중벽 같은 경우는 보통 양극재에도 쓰여요. 그게 뭐 동지 세미케, LG화학 같은 경우가 하고 있고 이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라는 음극재에 네 쓰는구나. 맞습니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양산한 게 나노신 소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인 주인공은 이제 대주전자 재료인데 왜요?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를 직접 이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는 근데 핵심은 작년에 한 2,000톤 캐파였는데 내년까지만 10,000톤? 네, 다섯 내년까지 10,000톤. 그 다음 해는 이제 2만 톤. 2만 톤. 그러니까 10배. 뭐 어쨌든 이미 배터리가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좀 봐야 될 것들이 몇 개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폐배터리도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그렇죠. 좋겠고. 네. 네. OLED는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나 뭐 맥북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OLED를 이제 채택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런 네. 뉴스가 이미 한 달 전인가에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다가 못 올랐는데 네. 그러면 어떤 종목들 좀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2016년도 정도에 이제 애플이 이제 아이폰에다가 OLED를 처음 채택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수혜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AP 시스템. AP 시스템. 네. 네, 맞아요. 그때 이제 OLED 증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장비 업체들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애플이 한마디로 아이폰뿐만 아니라 그 뒤로 사실은 OLED 침투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패드라든가 말씀하시는 맥북 쪽으로 해서 OLED 채택이 높아가면은 당연히 관련된 회사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증착 기계들 보니까 한 대당 5천억이에요. 네, 엄청 비싸.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매출 규모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된 게 2023년도 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1분기 지금 그러니까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애플 아이패드 매출액이 94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네. 12조 원. 12조 원. 그러면 이게 아이패드만 그런데 근데 4분기까지 있으니까 곱하기 4하면 48조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절대 곱하기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아이패드만 있는 게 아니라 맥북 시장인데 맥북 시장도 1분기 한 73억 불이니까 요거는 아마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10조 원씩 또 4분기니까 요것도 한 40조 원.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뭐 거의 뭐 한 100조 원 정도 시장이 지금 이제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열리는 거죠, 새롭게. 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증착 기계들도 계속 8세대 라인에다 깔아야 되고 그렇죠. 여기에 관련된 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소재 업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하고 최근에 좀 움직였어요. 예, 움직였습니다. 네.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RGB 다 소재 쪽 우리의 이제 그렇죠. 전통적인 소재 소재 회사잖아요. 회사들 그렇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최근 주가가 좀 맞네요. 오르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크로가 깨져서 그런 그렇죠, 거지 사실 그렇죠. 좀 움직임은 좋았었어요. 거래량도 늘면서 우상향하는 네, 모습을 보였다. 41,200원까지 갔는데 네. 최근에 이제 SVB 사태 때문에 이제 같이 네. 떨어졌었고 또 덕산 덕산 네오룩스도 또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똑같았네요. 네, 네. 오늘 좀 많이 빠졌을 네. 뿐이고요. 네. 뭐 오늘 네. 다 투매가 나왔으니까 네, 네. 어쩔 수 없는 네. 것 같고요. 좀 어이가 없으셔서 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막 웃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외국인은 많이 샀던데. 네. 네. 외국인 오늘 좀 많이 샀나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볼까요? 꾸준하게 덕산 네옥스 말고 덕산 네옥스 말고 이녹스 첨단 소재를 볼까요? 아, 외국인 네. 오늘 123,000주 네, 들어왔네요. 그래서 계속 좀 많이 사고 있어요. 그제도 네. 어제도 85,000주, 그제도 73,000주. 아, 그러니까 계속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긴 맞긴 맞네요. 네, 뭐 네. 뭐 그 외에도 사실 이녹스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룹 자체가 이제 2차 전지 소재로 지금 이제 변모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그다음에는 일단 식각 캠트로스. 네,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일단은 이제 그 OLED 이제 공정을 보면은 음. 이제 밑에 이제 유리 기판 글라스가 있고 그 위에다 이제 입혀야죠. 증착을 해야 예, 되죠. 증착을 해야 되죠. 이제 뭐 LTPS, LTPO, 뭐 TFT에서 방막 트랜지스터 입히는 게 있고, 그다음 RGB라든가 유기물 증착하고 네. 나중에 이제 봉지까지 하는 음. 과정이 있는데, 캠트로닉스는 밑에 이제 유리 기반 식각을 하는 회사예요. 식각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예를 들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증착 봉지 과정을 하면은 그걸 가져오면 이제 캠트로닉스가,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드면 이제 인치가 늘어나잖아요, 크기가. 그러니까 식각 신규 시설도 늘어나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한 240억 정도. 네, 이제 그러니까 투자 그 신규, 공시가 예, 맞아요. 2월 6일날 이제 신규 투자 공시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고르고 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캠트로닉스가 기존에 이제 솔브레인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걸 다- 평탄화시 뭐 공정이라고 하죠. 예, 예, 예. 그래서 얇게 이제 깎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진출했는데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해서 한번 한번 볼까요? 가져봤어요. 네. 캠트로닉스. 네. 어우, 좋았네요. 네, 오늘 좀 빠져서 그렇지 꾸준하게 계속. 자, 이거는 어저께도 조정을 안 받았어요. 네, 어제도 조정을 안 받. 다 끌어올리는 모습이 왜 수급이 좀 어떤가요? 수급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양호하게 지금 들어오고 아, 있습니다. 양호하게 들어온 건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뭐 계속해서 그쪽에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 수급도 좀 붙긴 붙었네, 그죠? 네, 네. 개인 수급도 붙고 외국인 수급도 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근데 지켜보기에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네, 있네요. 네, 이것도 계속 조정 꾸준히. 받으면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이번에.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하나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BH인데요. 이거는 저거잖아요, 우리 그 기판, 기판. FPCB. 맞습니다. 예. FPCB. 플렉서블 PCB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핵심 요약은 한마디로 면적이 늘어나니까 이제 긴판 단가가 그렇죠. 예, 많이 들어가니까 단가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한 3, 4배 정도 음. 예, 평균 ASP가 올라간다는 OLED 적용, 그러니까 패널이 적용을 이제 확대를 시킨다는데 원래는 얘네가 OLED 패널을 안 했었겠죠? 이게 FPCB 그렇죠. 쪽에? 예, 그래서 이제 OLED 진출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차량용 OLED 아, 그러니까 차량용 OLED. 예, 그러니까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자동차 보시면 최근에 신차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이제 OLED 쪽으로 많이 네,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쪽에도 들어가고 아무래도 이제 아이패드나 맥북에 들어가는 쪽도 그러니까 BH가 전통적으로 애플 밸류 체인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전통적인 애플량. 예. 애플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BH도 빠지고 나서는 좀 하방장수 가지려 했는데 오늘 그냥 망가졌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제까지만 해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가 예, 오늘은 좀. 근데 결론은 어쨌든 아이패드나 맥북에 OLED를 채택했다는 거는 지금 말씀한 그 업종의 전방위적으로 P도 늘고 Q도 늘고 매출도 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밸류가 좀 싸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가 맞습니다. 싸니까 지금부터 밸류를 보면서 한번 저 담아가 보자.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장 조사 기관들 내용 따르면 어쨌든 결론은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다시 늘어날 거라 보고 있다 보니까. 물론 시장이 중요한 건 맨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매크로가 지금 저희가 뭐 아무리 종목이 좋으면 매크로 수급이 안 깨지면 수급이 깨지는 데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종목들을 뭐 오늘 말씀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 또 5편에서 저희 종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좀 드릴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 마켓 그린라이트에서 종목들 잘 포착을 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장의 그린라이트를 포착하는 마켓 그린라이트 4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